그래,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자. 신유 놀스. 조금만 더 봅시다. 좀 5번에다가 놀스의 이 신인분법종을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합법적 또는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 이것도 놀스의 시민불복종이랑 같은 말이야. 왜냐면 시민불복종이 절대로 체제를 분역하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 지난 시간에 합법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대상으로 하잖아. 맞죠?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대상으로 하는 불복종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을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 알겠죠? 이거는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걸 이렇게 줄이면 돼요. 알겠죠?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6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봐봐. 시민불복종은 사람들을 절대로 강제하려는 게 아니거든. 맞죠? 강제도 아니고 위협이 되지도 않아. 일종의 청원행위라고 표현해. 청원행위. 사람들한테 이 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과 같은 건데 대신에 내가 강요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 강요라는 말을.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가 불복종을 한다라는 것을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들,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부정의함을 알아달라는 거잖아. 맞지? 이 법의 부정의함을 알아달라 라는 거라서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자로 하여금 숙고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죠?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로 하여금 법의 부정의함에 대한 숙고를 강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라서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아무도 안 된다. 일단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찐 마지막인데 그냥 이게 작년 수능이랑 올해 세특이랑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불복종이 분명히 양심적 행위는 맞거든. 맞죠?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인데 양심적 거부 이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양심적 거부가 시민불복종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놀스에 따르면 이 양심적 거부라는 것은 시민불복종처럼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근거를 둔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혁명이랑 시민불복종이 다른 거고 양심적 거부랑 시민불복종도 다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유된 정의의 근거를 두고 얘는 개인의 양심의 근거를 두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양심적 거부가 시민불복종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시민불복종 문제만 평가 문제만 넣었거든. 근데 여기서 나랑 한 두세 문제만 좀 하자. 해보자. 한번 해봐봐. 내가 20번 체크해볼게. 그러니까 놀스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은 해. 이걸 부정하지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도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어. 심각하게 부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놀스가 시민불복종을 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세 개만 할게. 얘들아. 20번, 32번, 38번.
홉스는 생명권을 안 푼 거니까 이렇게 풀어줘. 공자의 대명사가 나의 분부를 먼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확대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상사회가 되면서 가족 이주의가 극복이 되어진다는 저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나의 분부를 먼저 시작하되 그 사랑이 확대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분부만 분부를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공자의 대명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홉스한테 이런 말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침해에 대한 저항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거든. 그러면 군주가 예를 들어서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군주가 이 나라랑 전쟁하는데 가서 싸우래. 그럼 내가 가면 100% 죽어. 그에 대해서 개별적인 거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저항을 말하는 거고 군주를 교체하는 식의 정치적 저항권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군주 명령에 거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개별적 저항권이 있다. 군주를 교체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정말 잘 보고. 유일하게 노크는 재산권을 자연권 중에서 재산권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왜 노크 재신문에 계속 재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너희랑 6파트가 좀 어려워. 같이 한번 문제를 좀 볼까? 그래, 문제를 좀 같이 보자. 20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시문을 좀 볼게. 20번에 정의의 원칙들이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인정된다. 이 말이 너희 혹시 기억하고 있지만 롤스한테서 정의의 원칙 이꼴 협동체의 원칙이잖아. 협동체의 원칙. 그래서 시민불복종 파트에서도 롤스의 지키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됨을 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야. 협동체의 원칙이 그 정의의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고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 즉 정의의 원칙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롤스 앞에서 시민복종은 위법행위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해주는 거거든. 도덕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정당한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그럼 1번에 이런 봐봐.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란 말을 한번 가로쳐봐.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 이 이꼴 뭐다? 정의의 원칙이다. 맞잖아. 정의의 원칙이 우리 저번 주에 마지막에 했는데 정의의 원칙이 체제의 바탕이 된다 했으니까 헌법이나 체제의 바탕이 곧 정의의 원칙인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도 너희 문제에 나중에 풀면 알지만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절대 아니야. 알겠죠? 헌법의 원칙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에 근거한 저항이야. 근거한 저항. 그다음에 이번에 절대로 알겠지? 무조건 근거는 다수의 정의가 아니야. 다수의 정의감만이 유일한 근거이고 종교적 신념의 근거가 안 됩니다. 다수의 정의감. 그다음에 3번. 얘들아,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잖아. 뭐 하지 않으면 그게 심각하게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알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그리고 4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 합법적 반대를 다 하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합법적 수단과 동시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번이 아니죠.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죠. 맞죠? 정의의 원칙에 지도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32번 봐봐요. 자, 이 제시문 아까 뭐 말하는 건지 알겠죠? 봐봐.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진 않는데 그럼 무슨 불복종 가능하다? 간접적 불복종이라는 말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은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는 간접적 불복종도 가능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라도 어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대. 이건 바로 뭘 말하는 준법의 이유를 말하는 거야. 그게 심각하지 않으면 때로는 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제의 효율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체제입하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돼서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2번은 아까보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알겠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고 그 다음에 3번은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민주적 체제 아래에서 법을 어긴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이 이거죠. 알겠죠? 그리고 불복종자들도 그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쨌든 이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던 거죠. 공적 심의를 거친 정책이라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시민불복종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의 원칙을 거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놀수도 다수결의 원칙을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동시에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에서 얘들아 봐. 제시문을 봐봐.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불복종으로 반대를 한다면 자유가 더 확고해질 수 있대. 그렇지만 부정의한 법을 변형시켜서 자유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대. 그리고 다수자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하다. 했던 이야기. 얘들아, 그래서 들어와봐. 한번 이 뒤에 너희 풀다 보면 나올 건데 다수의 그럼 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요구된다. 이거 맞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 제시문, 요 제시문이랑 관련해서 지금 거의 정의로운 사회보다 다수자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맞죠? 다수자가 정의감을 가진 사회야. 이거 실제로 평가해 나온 공이거든. 그러면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되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지. 알겠죠? 그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거니까 불복종이 요구된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상실되어지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벌, 규제 전부 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심각하게 부정의하다면 그래서 기업을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봐봐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어떤 경우라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뭐 해야 돼? 심각하게 부정해야 돼. 그래야지 불복종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니은에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본적 자유의 침해한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게 아니라면 불복종으로 정당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팁은 아까 했던 이야기죠. 숙고를 사람들에게 원한다, 촉구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팁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을 자 누구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알죠? 이 집단이 주체일 수도 있고 소수자가 주체일 수도 있어. 대신에 공유된 정의에만 근거하면 돼. 공유된 정의에만 근거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얘들아 나한테 한 1분만 시간 줄래? 내가 너희들 좀 추가 자료를 줄게. 그 1분 같은 거 같지? 아무래도 정말 1분만 줘.
이거 하면 요거트가 좀 어렵게 이거 교재 있죠? 교재 없어. 아 그거는 또 다른 거야. 이거는 한 10년치 교육청 평가원 제 지문에 있는 것들이랑 독일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거든.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했던 사회계약론 아리스토텔레스랑 그리고 오늘 하는 시민부복종에 대한 OX야.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봐봐. 내가 답은 링크 보내줄게. 답 링크 보내줄게.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고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좀 모르겠거나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알겠지? 풀어봐줘.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봐. 풀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싱어하자. 싱어의 시민부복종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 싱어는 이제 너희 자연과에서 나오는 이거 배웠잖아. 공리주의 맞죠? 공리주의자고. 자, 공리주의자의 싱어는 시민불복종의 근거를 사회적 이익 아니죠? 사회적 이익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봐봐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공리주의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비교해서 모든 행위에는 마이너스가 존재하고 동시에 플러스도 존재하거든. 그리고 공리주의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비교해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커야 돼. 맞지? 잠깐 이거 활용해서 봐봐. 보기로 많이 만들어줄게. 봐봐. 정당한 불복종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대신 뭐가 더 크면 돼? 플러스가 더 크면 돼. 알겠죠? 다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불복종이 정당할 수 있는가? 정당할 수 있어. 플러스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너희들이 외워야 돼. 이 마이너스가 뭔지를 또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싱어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에 따르는 마이너스는 뭐냐면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행위잖아. 불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함으로써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감소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얘들아 다시 봐.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감소하더라도 불복종이 정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정당할 수 있잖아. 플러스가 더 크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네, 반대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꼭 기억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대상으로 하냐면 자, 봐봐. 다수의 의사에 어긋나는 법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그게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다 가능하다.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법도 될 수 있고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는 법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대신 항상 이게 더 커야지. 사회적 이익이 더 커야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다.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공리주의자니까 알겠죠? 공리주의자니까 뭘 따져야 된다? 아까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봐야 돼. 이익과 손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 롤스랑 똑같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봐봐. 내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이 크기. 그 다음에 내가 법을 어김으로써 가져다 줄 수 있는 아까 존중심의 감소 잘 비교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봐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싱어도 결국에는 뭐 감소하니? 처벌 감소하거든. 알겠죠? 처벌 감소하고 시민불복종을 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 자체를 막 거부하고 저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싱어도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 알겠죠? 법치주의.
다음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이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존중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시고도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를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감수해야 되고 당연히 합법적 방법이 선행돼 있어야 되고. 알겠죠?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그래서 시거가 봤을 때 정당한 시민 불복종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법을 어긴다고 해서 그게 의사결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원칙을 보완 또는 복원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보완 또는 복원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싱어가 이야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다가 싱어 관련된 몇 가지의 심화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싱어 관련된 심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자. 이거 내가 한 번 더 쓸게.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복종이 습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복종을 한다 하더라도, 알겠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럼 이것 때문에 올해 너희 스튜던트 강의 되게 뭐가 나오냐면, 봐봐. 그러면 싱어가 이 법치나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될 수 없는 사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독재 체제. 맞죠? 독재 같은 데서는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나타나지 않잖아. 알겠죠? 그러면 싱어도 독재 체제와 같은 일부 비민주적인 사회에서, 알겠죠? 독재 체제와 같은 비민주적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야.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알겠죠? 저런 독재 체제와 같이 법치나 민주주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스튜던트 강의 보면 해설서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싱어가 신천유래에서 독재, 이제 막 민주주의적 정권이 탄생한다 이런 데서는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관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얘들아, 싱어가 노이스를 좀 비판해. 왜냐면 노이스는 어쨌든 다수자의 정의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의의 원칙이나 정의감에 대한 호소를 이야기하는데, 싱어가 봤을 때 노이스처럼 그렇게 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호소가 되거든요. 더 이상의 사회 발전 가능성을 부정한다라고 비판을 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싱어는 롤스처럼 딱 가상공간에서 합의된 원칙 이런 거 없어. 알겠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 타입 2번은 이렇게 하자. 롤스에 대해 너희들이 좀 먼저 이해를, 롤스에 대해서 불복종의 범위가 훨씬 넓어. 싱어가. 왜냐면 롤스는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싱어는 다 필요 없고 결과적 이익만 하면 돼. 결과적 이익만. 그러니까 훨씬 더 싱어가 롤스에 비해서 범위가 넓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 너희 왜 이 1학기 중간인가? 기말할 때 싱어 한번 배운 적 있잖아. 동물의 방법으로. 그러면 야생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불복종, 이 싱어는 가능해. 롤스는 지금 안 되거든. 왜냐면 봐봐. 롤스가 동물 보호를 위한 불복종이라는 게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롤스는 안 되는데 싱어는 가능합니다. 롤스는 안 되는데. 제가 또 하면서 다수의 정의감,
다수의 정의관. 자, 일단 여기까지야. 잠깐만 봐. 애초에 심어는 놀스처럼 그렇게 가상 공간에서 확인될 원칙은 없어. 그런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심어가 봤을 때 다수의 정의관은 곧 그냥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 이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심어가 거야. 심어가 봤을 때는 다수의 정의관이란 그냥 다수의 의견이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도 월세임이 심각한 이야기를 초래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저항 심어는 가능하다고 하더라. 다수의 의견에 대한 저항이니까. 근데 놀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놀스는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저항이 아니지만 심어는 그게 가능한 거야. 또는 다수의 정의관을 변경하기 위한 저항 이런 것들 다 심어한테서는 가능한 거야. 놀스한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수의 정의관을 변혁시키기 위한 불복종이 정당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심어 놀스 같이 나오면 놀스가 안 되는데 심어는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심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를. 됐죠? 네. 그 다음에 얘들아 한 번만 더 치고 이거 밑에 하나. 밑에 보면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래. 비록 불법이긴 한데 맞죠? 그럼 다시 볼게.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니? 정의를 위한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되잖아. 애초에 시민불복종은 불법적 수단이야. 알겠죠? 정의를 위한 불법적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내가 맨 밑에 보면 어쨌든 심어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근처에 써봐.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심어가 법의 낚이면 안 돼. 자, 법의 힘에 대해 자,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니까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한다 라는 표현.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로 법의 힘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알겠죠? 법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 그럼 이 말은 뭘 받아들이는 거? 처벌을 받아들이는 거. 알겠죠? 그래서 법의 힘에 저항한다는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심어 입장이고요. 과제에서 31번 과제에서 31번 이렇게 두 개만 좀 봅시다. 13번, 32번.
자, 그래서 내가 13번에 보자.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라는 표현이가 뭐 세 번째 줄에 다수가 갖는 정의감 이런 표현에서 물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을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뭐 중단시키고자 하는 안의 크기와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하라 이 표현에서 10월을 찾아야 돼. 그러면 1번 맞죠? 아까 시민복복 쪽을 하는 사람들은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말이고 2번은 모든 법이 틀렸잖아. 두 가지 이유 기억해야 돼. 심각하지 않거나 또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 이런 것들을 불복종 대상이 아니죠. 3번 마치 이익과 해악을 고려해가지고 쉬워도 결국에 보다 최고의 수단이 해야 되니까 합법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5번 당연히 둘 다 처벌 감수하는 거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이죠. 2번. 그렇죠? 그 다음에 31번은 또 마찬가지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라는 표현에서 놀수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면 양심적이긴 하다. 그러니까 양심적이긴 맞아. 자, 그 다음에 을은 결과주의적 접근법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독리주의자죠. 10월 입장이고. 그러면 1번에서 얘들아 폭력을 수반하는 거 절대 안 돼. 알겠죠? 비폭력적으로 해야 되니까 1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재산 소유권이 침해된다. 아니라 재산 소유권은 결국 자유잖아. 맞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가 침해되면 정기를 수 있는 거지. 맞죠? 자유가 침해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 보편적 법치 원리를 위반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법치주의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4번도 얘들아 강제하려는 것도 아니야. 알겠죠? 설득하고자 하는 거지. 강제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즉각 대응이란 말이 둘 다 안 되겠죠?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즉각이란 말도 두려워. 그래서 가장 복잡한 거는 2번이 나왔죠? 너희 왜 기억나요? 그 정의의 원칙 중에 기본적 자유의 대표적인 게 사유재산권이잖아. 사유재산권.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뒤쪽에 OX 쪽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교재 뒤쪽에 네. 여기 141페이지가 2페이지에 간이 아닙니다. 간이 아니에요. 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게 OX만 좀 같이 하고 마무리하자. 자유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다음 주에 이제 과학 기술을 할 거거든. 과학 기술이 2시간이래. 충분해. 그리고 정보윤리 5분 만에 끝낼 거야. 정보윤리 5분 만에 끝나. 근데 이제 자연과 윤리가 좀 많이 빡세거든. 이걸 흑해야 되고. 근데 그거 안 하면 너무 작아, 범위가. 너무 작아. 정보윤리는 딱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 할 게 없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1번부터 해서 한번 해보고 같이 좀 더 추가해서 복습할게. 그래 9번에 이거 X가 잘못 나왔다. 근데 9번은 지금 안 해도 돼. 하지 마. 9번은 지워버려. 너희 시험 범위랑 관련없거든. 그냥 9번은 지우세요. 나오는 거 없잖아. 4번? 밖에서 휴면 안 돼요. 좀 앉아있어.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흉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법을 지키는 거 많이 아까 우리가 시민불복 정도 자연적 공차 준법의 의무 많이 자연적으로 했잖아요.
통치자를 그냥 함부로 그러니까 아까 자의적으로 교체는 안 되는데 통치자가 자연법을 위반하는 게 명확하다면 그때는 시민이 판단하고 공주를 교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차이야? 자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이런 뜻인 거야. 내 마음대로 막 공주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거는 법과가 아니라 유교랑 묵자. 유교랑 묵자가 하늘로부터 비롯되고요. 한비자는 한비자 법과는 하늘에 대한 법이 없어. 근데 19만 왜 19번? 법의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경계선 내에서 법의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O. X A.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는 지킬 거 다 지키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법의 경계선 바뀌냐 아니냐 이건 합법이냐 문법이냐 말하는 거. 그래서 몇 개만 좀 보자. 그러니까 만든 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3번 왜 틀렸다 했지? 정치적 의무가 준법의 의무고 준법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 또는 암묵적 동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얘기 했었어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동의는 명시적인 거야. 구성원으로서의 동의는. 근데 준법은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5번 자연적 의무거든?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있냐? 준법의 의무도 있는 거고 또는 시민불복종도 저 안에 해당되는 거야.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위법행위도 자연적 의무에 해당이네. 그래서 6번이 틀린 거지. 그렇죠? 시민불복종이라는 위법행위도 자연적 의무가 되고 7번은 내가 절대 이거 아니지?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역성혁명을 주장했던 거. 이게 아까 그 교상리, 교리 서로 이익을 나누어라. 맞죠? 묵자는 옳음과 이익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다. 9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해봐. 12번은 아마 학교에서 그 얘기 안 했지. 한비자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로 안 했죠. 아마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그때 왜 기억나니? 그러니까 한비자가 왜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잖아. 맞죠? 근데 한비자가 상을 내리는 게 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교처럼 군주가 덕을 갖추어 이렇게 이야기 아니라 상 내리는 게 덕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이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거는 그냥 유교와 복잡한 입장이고 법간의 통치의 정당성 또한 강력한 군주의 권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사람이야. 정당한 통치는 강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법간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확실하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 사회계약은 누구나 자기보존이라는 요건은 다 가지고 공동이야. 자기보존 요건은 공통으로 가질 때 저기서 이기적 욕망이라는 거는 당연히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기적인 거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로크 이권 분리 맞죠? 이권 분리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통치 권력을 해소하는 그 저항권이야. 정치적 저항권. 그 다음에 애초에 18번은 시민보복종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고 그냥 그 다음에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해야 돼. 처벌 감수 이런 것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인데 법의 경계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번 배경이었어. 그래서 20번이 틀리겠구나.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로 즉각적인 것도 기억하시고 즉각적인 거 그리고 소로는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본 사람이지 다수의 정의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이야기 알겠죠? 시거는 다수의 정의만에 대한 자. 그러니까 시거한테서 다수의 정의만은 그냥 다수의 의견 가상 공간의 원칙이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보복종 모든 사람들은 시민보복종이 양심적 행위면서 사회 정의를 위한 행위야. 사회 정의를 위한 행위. 그래서 다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가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거 합시다. 그리고 과제 꼭 해보시고 오늘 좀 내가 OX 이것도 한번 해봐. 내가 내일 중으로 개별 문자로 OX 다 다운받는 링크를 보내줄게. 내가. 여기까지입니다.